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정치 쟁점과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지역적인 공약을 넘어 광역 개념의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야권 공천 후보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에 공천 후보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의 개막을 앞두고 매실명인 홍상미 씨를 데스크 인터뷰 오늘에서 만났습니다. 지역 관광산업과 음식문화의 상징이 된 매실에 대한 명인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이 대책 마련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저희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지역 정치의 쟁점을 짚어보고 필요한 공약들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패널들은 20대 총선 예비 후보들에게 보다 광역적 측면의 공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 19대 국회가 전문성도 성실성도 부족한 식물 국회였다고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회 입성을 도전하는 예비 후보들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19대 국회의 한계들을 잘 진단하고 20대 국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솔루션 중심으로 여당과 경쟁하는 야당, 그리고 국회가 솔루션을 중심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권 각 선거구 예비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선거구를 넘지 않는 지역적인 공약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의 공약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공약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시각과 지역적인 그 시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비 후보다 그 후보들의 그 선거 공약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지나치게 좀 지역 현안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발표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광양만권의 공동 발전을 견인하는 의제들이 설정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만약에 전주까지를 준수도권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나면 지역적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들이 또는 출마하신 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약을 개발해야 된다. 특히 최근 전남 동부권 일부 선거구에서 심화되고 있는 과열 혼탁 양상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그 3월 5일, 15일 날 전라남도 선관위가 발표한 여수 갑 지역의 혼탁 지수가 전남에서 최고로 높다고 발표된 걸 보고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 후보자들이 상대방을 흠집을 내가지고 자기가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대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론 참석 패널들은 현재 예비 후보들이 보다 현실적인 공약으로 선거 구민들에게 다가서야 하고 지역 유권자들 역시 책임감 있는 판단으로 20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광주 전남에서 공천 후보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양당의 최종 후보들이 속속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지역 총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총선 승리를 다짐했지만 이 가운데 몇몇은 본선에 나설 수 없습니다. 더민주가 광주 전남 7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시작했거나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일 너댓 군데의 후보가 확정되고 20일까지는 경선이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수기 배심원제 경선을 내일부터 사흘간 진행합니다. 누구를 최종 후보로 정할지는 선거구별로 100명 안팎의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배심원단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후배 정책 토론과 질의응답을 지켜본 후 분과별 수기를 거쳐 투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결과는 내일 밤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20일에는 광주 6개 선거구의 공천자가 모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현역들의 생환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이미 공천에서 배제된 임내현 의원은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여부 등에 대한 거치 표명을 오는 21일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여수시 갑 국민의당 김경호 후보가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후보 간 비방을 자제하고 정책과 공약 대결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여수갑 선거구가 전남에서 혼탁 선거구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혼탁 선거를 초래한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지역구 송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 자격 기준과 적용 대상도 100톤 이상으로 규정된 어선원 승선 군대체 복무제도의 확대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인 위두환 예비후보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농민의 민주주의와 농민을 위한 평생 투혼을 살려 국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민중연합당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후보는 또 밥살 수입 반대와 농산물값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농민 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민중연합당을 민중의 진보 정당으로 키우는 데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광양의 한 음식점에서 10여 명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한 뒤 광양, 구례, 곡성 지역에 출마한 예비 후보 A씨를 지지해달라고 한 혐의로 오늘 오전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비 후보 A씨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며 B씨는 선거 캠프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춘분을 앞둔 그야말로 완연한 봄입니다. 내일부터는 광양에서 지역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도 열리는데요. 오늘 데스크 인터뷰에서는 매화축제의 산 증인 홍쌍리 명인을 만나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명희님 반갑습니다. 네, 축제가 이제 곧 개막이 됩니다. 올해 매화마을 매화꽃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게 그 날이 자꾸만 이렇게 뭐래라는 고온이 상승되니까는 좀 일찍 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매화꽃은 더 화사하고 더 향이 좋고 아우 내 마음이 더 흐뭇한 거 있지요. 좀 꽃이 얼 때도 참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시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매화축제가 이렇게 전국 유명 축제로 거듭나기까지는 우리 명희님 그리고 우리 청매실농원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지난 20년 한번 회고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걸 시작할 때는 24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23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죽었으면 죽었지. 부산가수 나가, 정말로 여기 너무너무 벽촌이었었거든요. 사람이 그리워서. 하얀 흰백합화가 피길래 외로운 산빛 아래 홀로 핀 흰백합화에 니는 네 향으로서 다 산천을 보던 좀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앞은 지리산, 뒤는 백운산, 가운데 흐르는 새벽 안개가 솜털 이불을 덮어놓냐. 너무 아름다운 이곳에 매화꽃을 한번 심어봐. 5년이면 꽃이 피겠지.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오겠지 하고 미친 듯이 시작한 게 오늘이 있습니다. 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 강조하시는데요. 예. 그거는 난 꼭 이 나라 젊은이들이 굶어 죽어도 서울 갈래요. 이 서울보다도 더 좋은 게 엄마 아버지가 짓고 있는 농사에 이 시대의 젊은이여 영혼을 한번 불태워 봐봐라 말이지. 우리 농사는 출퇴근이 있나 정년 퇴임이 있나 새벽이 있나 밤중이 있나 언젠지 이 농사는 내가 거두는 것만큼의 고방에 그 부자가 될 것인데 왜 자꾸 서울만 가나.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럽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의 내 영혼을 부모님의 고향을 한번 지켜봐봐라 말이지. 그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이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인 축제 현장에서 수많은 상춘객들을 만나시는데요. 올해 찾아오실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사람이 그리워서 이렇게 심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마음의 찌꺼기를 버리고 가려고 오시는 거 아닌가. 겨울 내내 움츠리고 있다가 봄하면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매화가 제일 먼저니까. 그래 오시는 분마다 저 섬진강에 오면 감이 마음의 찌꺼기 다 버리고 매화꽃같이 활짝 웃고 아름다운 꽃향을 가슴 가득히 보듬고 가셔서 온 가족이 행복해야 이 나라를 잘 보필할까 아이가. 나는 그래서 만인의 정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행복이 가득하도록 해주는 게 내 의무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가 오늘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남중권 9개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남중권 9개 시장 군수들은 영호남 화합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남해안 동서교류 동서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 송정에서 순천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남해 고속도로 선형 개량 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채택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UN 대북 제재 대상 화물선이 오늘 여수 앞바다를 통과했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몽골 국적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 2,300톤급 오리온 스타호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여수 해경 관할 해역에 들어와 오후 4시 15분쯤 통영 해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수 해경은 외교부의 대응 방침에 따라 경비정 2척을 동원해 선박을 밀착 감시했습니다. 승선원 20여 명과 무연탄 3,600여 톤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화물선은 UN 대북 제재 선박 31척에 포함돼 있으며 지난 15일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오는 20일 청진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전남에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앞둔 시각 119로 신고가 이어집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허위 신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이럴 땐 힘이 쭉 빠집니다. 허위 신고나 원인 신고로 인해 소방력의 공백이 발생해 정작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저희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날이 새면 화재 신고가 늘어납니다. 하루 걸러 야근 그리고 이어지는 주간 근무. 3조 2교대 근무 체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사실상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도 없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은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방식에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현재 3조 2교대로 돼 있는 근무 규칙과 달리 3교대의 근무 방법을 규정해 휴무 시간이 늘어나는 등 교대 근무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무 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공무원 근무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이 소방공무원 규칙에 위배된다며 근무 방식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일단 만족한다며 오늘 또 묵묵히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시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부산시에서 열린 제1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돼 박형욱 도시계획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주철현 여수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또 수상 뒤 규제개혁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2014년 일본 화학기업의 1,000억 원대 투자 유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거제 연안에서 올해 첫 마비성 폐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거제 동부 연안에 있는 진주 담치에서 100g당 최대 77마이크로그램의 마비성 폐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당국은 이번에 검출된 폐류 독소는 허용 기준치보다 낮지만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소 검출량이 증가하고 발생 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공정 담합 행위를 한 예선사 11곳에 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바이에 소재한 모 외국 업체와 계약한 선박에 대해 예선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여수 광양항 11곳의 예선사에 모두 6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예선사는 해당 외국 업체를 통해 입출항하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요금이나 압박에 직면하자 이 같은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늘 재배 농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4월 70대 노인에게 이른바 밭대기로 마늘을 사들인 뒤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농산물 도매업자 55살 김모 여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여인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마늘을 수확한 뒤 마늘 품질이 좋지 않다고 속여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에서는 네 번째로 순천시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아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게 될 성교육 전문기관인 성문화센터는 시청각 자료와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전남에는 여수와 목포, 완도, 순천 등 4곳이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의료 혜택이 취약한 섬 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의료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오늘 지역 병원과 함께 27명의 의료반을 편성해 삼산면 손죽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보건소는 섬 주민 통합 의료 서비스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4년째 전개하고 있으며 의료 사업에는 지역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는 물론 지역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자체는 재정자치권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 위기에 빠진 지자체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3년 동안 진행해도 50% 이상 악화될 경우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년 동안 같은 지자체장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 중앙정부가 재정관리인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지자체장 대신 재정계획을 세우고 신규 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